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비트코인을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하락 이후 상승으로 전환된 지 이제 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 4월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년 넘게 상승장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전처럼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1년간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3월에 나와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월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에 총 9개월간 중장기적인 하락장을 맞이한 이후 작년 4월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총 1년간 상승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다음 달인 4월에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1년 넘게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보다 35% 정도 더 상승한 75,000달러 부근까지는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겠다라고 예측해볼 수 있고, 혹시라도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면 3월달에 상승해준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현재 가격보다 20% 정도 하락한 45,000달러 부근으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국제결제은행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투기성 자산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인 하락을 맞긴 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손절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추천드린 분할 매수 구간으로 다시 진입해 주었는데요. 이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트코인을 다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셔서 4월달 추가 상승을 기다리시고 목표가 75,000달러 부근으로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손절 라인 52,800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하게 될 경우 손절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브라질, 터키, 러시아 같은 신흥국 위주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있고, 노르웨이의 경우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지지라인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5,000달러대로 꾸준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이탈 시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연준에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고 있고 2023년 이전 혹은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 이탈 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이 손절 라인 이탈 시 매도해서 투자금을 지키실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미국 연준에서 은행권에 적용했던 은행 자본 규제 완화, SLR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한때 미국 국채금리가 1.75%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었고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은행권에 적용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정책이 종료가 될 경우 은행권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4월부터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경고도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국채금리 수익률이 2%대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2%대로 빠르게 상승해줄 경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안정적인 속도로 천천히 상승해준다면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2%대로 상승하더라도 증시와 비트코인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회복 정도와 재정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봤을 때 상승 속도만 빠르지 않다면 2%대 금리는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채금리가 오를 때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국채금리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상승 속도의 문제가 더 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빠르게만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2%대로 올라와줘도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수 구간에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홀딩 하셔서 75,000달러대 상승을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변동성도 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일지언정 달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본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인정한 셈이죠. 하지만 달러는 대신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자국 통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에 소속된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이유는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 칭찬을 하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 경우 달러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비트코인에 대해 좋지 않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욕하더라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 매도, 손절 구간 잘 확인해서 꾸준히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